세월에 묻어둔 우리 동네 찾아온 이야기 BS 청춘 라디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호기심이 생기는 삶, 더불어 과학적인 사실들을 쉽게 풀이하는 알쏭달쏭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홍광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항구 전체가 흔적만 남기고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있었던 대규모 폭발 전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37명이 숨지고 약 5,000명이 다쳤습니다. 어쩌다가 폭발이 난 건지는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창고의 문을 용접하다가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베이루트 항구의 창고에는 대량의 인화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약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인데 안전조치 없이 6년여간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농업용 비료로도 쓰이는데 열을 가하면 쉽게 폭발해 폭탄도 만들 수 있습니다. 2004년 북한 신의주 용천역 폭발 사고를 키운 것도 질산 암모늄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창고 문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불이 붙었고 폭발의 세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량의 질산 암모늄은 2013년 러시아 화물선이 싣고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물질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Ammonium nitrate would have been a yellow cloud. What I'm suggesting is that there was multiple energetic materials in that warehouse. 위험천만한 물질이 도심 항구에 6년 넘게 방치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수형에 처하자는 아랍어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도시에 남겨진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신부는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공포의 순간으로 변한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There's no word to explain what happened. I was shocked. I was wondering what happened. Am I going to die? How I'm going to die? 폐허가 된 집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는 피아노 선율로 슬픔을 달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발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바논의 사고를 보면 베이루트 항구에 보관해온 질산 암모늄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불이 붙었고 소방당국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린 순간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질산 암모늄은 질소비료의 하나로서 농작물을 키우는 데 흔히 쓰입니다. 또한 질산 암모늄은 폭약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 보관에 무척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질산 암모늄 한 가지 물질만 있었다면 불이 붙어도 타기는 하지만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모르긴 하지만 베이루트 항구엔 온갖 물질들이 보관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질산 암모늄과 섞이면 폭약이 되는 다른 물질이 질산 암모늄 부근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물질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입니다. 이들 금속은 물과 접촉하면 맹렬히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만들고 이 수소기체는 반응할 때 나오는 열에 의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반드시 석유 속에
잠기게 해서 보관합니다. 석유 속에 보관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보관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와 반응하여 자연 발화하거나 양이 많으면 자연 폭발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질산 암모늄에 불이 붙으면 노란색 불꽃을 일으키면서 탄다고 하는데, 위에 영상에서 보시듯이 붉은색 불꽃이 있어서 다른 물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칼슘 카바이드가 부근에 있었다면 소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맹열이 반응해서 다량의 열과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아세틸렌 가스가 질산 암모늄과 같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칼슘 카바이드는 흔히 카바이드라고도 불리는데 정확한 명칭은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은 쇠를 용접할 때 쓰는 산소 아세틸렌 토치에 사용됩니다. 카바이드가 들어있는 통에 물을 부으면 아세틸렌 가스가 나오고, 이 가스와 산소 가스를 하나의 파이프에 합쳐서 불을 붙이면 3000도 이상의 열이 나오고, 이 열로 용접을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발생한 대폭발은 질산 암모늄과 카바이드를 함께 보관하던 곳에서 질산 암모늄에 불이 붙자 소방관이 불을 끄려고 물을 뿌렸는데, 이때 카바이드에서 생긴 아세틸렌 가스와 반응해서 나온 막대한 양의 열이 질산 암모늄을 폭발시켜서 생긴 겁니다. 다음으로 알칼리 금속과 물과의 반응성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반응 실험은 노동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위 실험에서 보듯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맹렬히 반응합니다. 실험에선 쌀알 1개 크기에서 콩알 1개 크기의 것으로 실험을 합니다. 만약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것을 물에 넣으면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하므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다칩니다. 그래서 이만한 양으로 실험을 할 때에는 사람이 없는 강에서 실시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을 검색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실험하다가 사고가 난 적도 있지요.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가 생기므로 무색의 페놀프탈렌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도 하지요. 다음에 보실 동영상은 밀가루 분진을 불에 태우는 모습입니다. 실험쌤이 밀가루 분진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분들의 밀가루를 이 뜰채 위에다가 뿌려주면서 툴툴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그냥 털어버리면 밑에 밀가루가 다 묻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받침판을 두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밀가루 이렇게 덜어주셨으면 남은 밀가루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툭툭 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밀가루를 완전 고운 분말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럼 이렇게 고운 분말로 만든 것을 어디에 넣었냐?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해 주었던 좀 더 작은 크기의 망 같은 것에다가 이 밀가루를 담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다 담아 주었고요. 나머지 한 개도 담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다 했을 때 뒷정리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은 불로 했을 때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 오! 더 센 불로 했을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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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가스레인지라 좀 다르긴 하네요, 여러분. 해볼래? 그래. 오! 야, 근데 잘한다. 나보다 더 불이 잘 익는데? 신기하다. 엄청 신기하지 않아? 오! 잘한다. 잘했어. 진짜 잘한 것 같아. 오늘 해본 실험의 이름은 밀가루 분말 폭발 실험인데요. 오늘부터 해서 저희 실험쌤이 각 실험마다 얼마나 추천하는지를 점수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크게 4개 항목이고요. 첫 번째 항목, 재미의 항목에서는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인 제가 해봐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강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항목인 난이도는 원래 1개를 주려고 했으나 뒷정리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별 2개를 추가한 별 3개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비용은 별 1개, 마지막으로 위험성은 별 3개로서 조금 불길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보호자가 같이 꼭 실험을 해주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듯이 고운 밀가루는 불꽃이 닿으면 급격히 연소해서 폭발하기도 하지요.
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즉, 불에 잘 타는 물질, 공기 중에 산소, 불꽃이나 물질을 태울 만큼의 열, 즉 고온, 이 세 가지입니다. 보통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는 것은 온도가 내려가서 불이 계속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소화기를 분사하면 불이 꺼지는 것은 소화기에서 나온 탄산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워 타는 물질과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하여 불이 꺼지는 것이죠. 즉 물질이 계속하여 타려면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탈 수 있을 만큼의 열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확산이 됩니다. 이는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오히려 물 위에 떠서 기름이 퍼지면서 불이 더 확산되는 겁니다. 이때는 헝겊이나 천으로 덮어서 공기와 차단시키면 불이 꺼집니다. 또 알칼리 금속이 있는 곳에 물을 뿌리면 그대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이 난 곳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소화 방법을 찾아 불을 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가루 상태일수록 불이 잘 붙습니다. 이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고 그만큼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이죠. 밀가루를 만드는 재분소와 석탄을 캐는 탄광의 지하 갱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표면적이 넓은 고운 밀가루와 아주 미세한 석탄 가루가 굉장히 불이 쉽게 붙고 급격히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흥미있는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각종 폭발 물질이나 화산 폭발, 원자 폭탄, 수소 폭탄의 폭발력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인간이 만든 폭발 대 자연 폭발력의 크기 비교라는 오지게 알고 싶다라는 OR이라는 분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우리 모두 화재나 폭발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위험물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BS 청춘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 홍광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세요.